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윤지입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셋값이 자극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6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가구 이상 급감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중 수도권은 53%나 급감하면서 물량 기준으로 올해 1월 이후에 최소치를 나타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 8월부터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전세 가격의 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로 이 시간을 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창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으로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한데요. 토마토 집통을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편리하게 상담을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유튜브 채널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요. 방송을 보시면서 댓글로도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3897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국SN연구원의 정현훈 상무님 모셨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님들과 즐거운 부동산 이야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좋은 분들, 제가 또 인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과 좀 많은 만남을 가지면서 재밌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어제도 또 파주에 가서 또 즐거운 또 만남 가지면서 또 막 한우 막 먹고 하니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도 역시 우리 시청자님들과의 만남 시간을 통해서 행복 가득한 시간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오늘 집중 잘 해주시면, 오늘 제가 딱 찝어드리는 부분만 신경 쓰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좋은 일들이 생기실 가능성 높으니까 오늘 시간 제가 확실히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상무님께서 받으셨던 좋은 기운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좀 전달되길 바라보면서 이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시그널 시간에도 분명히 도움되는 정보들을 잘 압축해서 전달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해 주신 주제는 어떤 주제일까요? 네, 오늘 주제는 좀 약간 좀 따끔한 소리와 네. 더불어서 미래 전망이 좀 어떤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끔한 소리는 뭐냐면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어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해드렸고 올해 초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제 뭐가 쉽지가 않냐. 마치 이런 겁니다. 총문가님, 겨울인데 추위가 좀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비가 오는데 비가 좀 안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비가 많이 오면 비도 좀 맞는 거고, 겨울이 오면 또 추위도 타는 거고, 순리대로 좀 돌아가면 되는 건데 이거를 역행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 쉽지가 않다는 건 제가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 얘기해 드리는 게 이 모든 상황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부분에서 쉽지가 않다. 그래서 경거망동하지 마라. 너무 흥분하지 말라. 얘기해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매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온다든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어렵다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뭔가를 볼 때 자 2022년에 이 뭐 아파트 거래건이 1000건도 안 된다. 심각하다. 뭐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만 하더라도 괜찮던 시장이 22년도를 겪으면서 엄청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엄청 어렵고 나서 부동산 거래건이 막 2000건, 3000건 되니까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해 버린 거예요. 와, 이제 오르지 않냐. 앞으로 다시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시장 좋을 때 대비해서 그렇게 거래 건수가 많은 건 아닙니다. 600건 대비해서 2000건은 많은 거지만 600건 대비해서 3000건 거래건은 많아서 회복이 된 듯 보이지만 600건 대비해서 많아 보이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키가 150인 분보다는 내가 되게 커 보이는 거야. 근데 2m인 사람하고 마주하면 내가 또 작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착시 현상에 빠지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요거에 빠지셔서 들어가신 분들은 좀 어려움이 지금 있는 거고. 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투자는 했는데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아파트 거래 건수가 그렇게 양호한 건 아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막 거래건 늘어나니까 막 부동산 오를 거예요. 이런 막 소리 듣고서 막 뭐 허둥지둥 가서 막 사신 분들 지금 낭패 보신 분들 많죠. 그래서 요즘 경매건이 특히나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주의를 드릴 게 이 매매 증감률, 이 미세한 거 요런 거 잘못 봤다간 여러분들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울 전체가 어떤 시기에 뭐 0.8% 빠졌다. 강남이 12% 빠졌다. 뭐 강북이 뭐 올랐다. 안산이 올랐다. 막 광명이 떨어졌다. 막 이런 거 맨날 보는 사람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일희일비야. 어떤 날은 오르고 어떤 날은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치 사람이 하루에 기분이 수백 번, 수천 번 바뀌어요. 근데 이거에 내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하루도 살기가 힘든 거야. 이 기분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내가 이걸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날은 올랐다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거나 요상한 걸 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분 따라 뭔가를 하실 게 아니라 순환에 의해서 겨울이 오면 추운 거고 여름이 오면 더운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순을 밟으면서 정확한 시그널은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정상은 아니다. 정상은 아니다 보니까 함부로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 함부로라는 게 뭐예요? 아파트 함부로 들어갔다간 큰일 난다. 빌라 함부로 갔다간 큰일 난다. 오피스텔 함부로 갔다간 큰일 난다.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얘기해도 꼭 이걸 해. 왜 이걸 해요? 이거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럼 그중에서 할 거라고 한다면 아파트를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희한하게 빌라 오피스텔이 귀신같이 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저 빌라 샀는데 어때요? 오피스텔 샀는데 어때요? 나쁜 건 아니지만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고민이 뭡니까? 출산율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일본, 미국, 영국 뭐 기타 등등 나라 중에서 막 야, 출산율 이렇게 막 문제다. 그래, 문제예요. 그럼 문제인데 근원적으로 어쨌든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는 정책을 써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정부는 정책을 어디에 지금 쏟아부어요? 신혼부부한테 정책을 쏟아붓는다든지 청년을 위해서 뭔가 정책을 쏟아붓는다든지 자꾸 잘한다 못한다 질타할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옛날서부터 있었어. 근데 가면 갈수록 지금 각박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문제다 어필할 게 아니라 이 시기 속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기회는 뭘까? 이걸 좀 바라보시는 좀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든 저렇든
불변의 진리 중에 하나가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믿음이냐. 자, 물가가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야. 물가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질 않는다. 오름의 폭은 조금 오를 수 있겠지만 이렇든 저렇든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가는 계속 오르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서울 주택에 있어서 매매 가격 지수 또한도 역시 오름이 있구나. 그래서 너무 투기성 짙게 하면 하루아침에 날아간다. 어려워질 수 있다. 당연히 투기적으로 하시면 안 되겠지만 이 부동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90년대가 됐든 80년대가 됐든 2000년대가 10년이 됐든 어쨌든 올랐어요, 안 올랐어? 그럼 누가 망했어? 세금 공부하면서 팔아먹은 사람이 망한 거고, 요거 안 하고 막 딴 데 부동산 뭐 다른 거 돈 풀고 투자하고 막 친구 꿔주고 자녀분 공부시키고 유학한다고 집 하신 분이 어려워졌다고. 그래서 결국은 항상 안정화의 시기가 있는 거고, 결국 부동산은 규제 완화 이후에 일정 시기를 거쳐서 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규제 완화 이후에 우리가 기회를 노릴 수가 있다. 근데 규제 완화를 하고 1년 뒤냐, 2년 뒤냐, 3년 뒤냐는 우리가 한 번 더 고심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믿음, 물가에 대한 믿음, 오른다라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일찍 소유를 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2024년에 시장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지금 근간은, 자, 금리를 지금 계속 동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답답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누구는 올려라 누구는 떨어뜨려라 하지만 어찌 보면 요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욕을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 규제 완화를 계속 해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눈치 싸움 그리고 규제 완화, 그러면서 우리는 기회를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린 게 이겁니다. 자, 2024년 상반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연말 빠르게 될 수도 있어요. 일기 신도시에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좀 분당이든 교통 호재가 있는 뭐 안양, 뭐 인덕원이나 세종이나 막 용인 같은 곳, 그리고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하면서 신규 택지를 발표하죠. 그래서 기회는 이런 곳에 있는 거야.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근데 희한하게 어제도 제가 아는 대표님이랑 얘기했는데 그렇게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남들에게 칭송을 받아도 이 친구 새끼는 말을 안 듣는데 가까운 친구가 제일 말을 안 듣는 거야. 왜? 친구니까 더 하기 싫어. 어쨌든 그래서 포인트는 24년에 정부는 완화를 하고 있으니까 빠르면 1년 뒤에, 늦어도 한 3년 뒤에는 좋은 시장이 좀 형성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경거망동에서 너무 우리가 빠르게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와중에도 부동산이 올랐다. 어디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신규 공공택지가 발표가 됐어요. 그게 어딥니까? 구리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옛날 구리구리한 구리가 아니라 강동과 이 송파와 이어지는 구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별내가 개발이 됐네. 참 별난 일이다 했던 그런 시절이었지만 이 남양주와 구리에서 건물주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파트로 해서 돈 벌고 땅, 창고 가지고 막 20, 30배 막 순식간에 벌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갑자기 요즘에 좀 개천에서 용 나기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건 이런 개발 발표에서 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용인 이동지구 또한도 역시 어떤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에 이름이 있다고 샘자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전에는 이제 옆에 동탄만 오른다고 셈이 났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셈을 낸단 말이야. 왜? 올라버리니까. 왜 올랐어? 개발 발표해버리니까. 그럼 제주에서도 이런 화북, 그리고 뭐 오산, 그리고 청주 이런 특정 지역들이 오른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오를 땐 다 오르고 떨어질 땐 다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거를 역행하는 건 뭐냐? 개발 발표가 일어나면서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다른 걸 지금 생각하면서 막 곡소리 내면서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런 소리는 크게 의미가 없다. 기회가 있습니다.
남한테 기회를 자꾸 주시지 마시고 자기가 기회를 잡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이 있던 사람, 농지가 있던 사람, 창고가 어제도 제가 만나 뵀던 분이 뭐 100억 있으신 분도 계시고 뭐 300억 있으신 분도 계셨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땅에다가 공장을 지어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땅을 또 사. 산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막 사. 왜 사냐? 아, 이게 돈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이분의 삶이란 말이야. 그래서 절대적으로 모두 다 이걸 관심을 가질 필요. 왜? 모두 다 잘 먹고 잘 살기는 쉽진 않죠. 지향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현 시점에서 웃고 있다. 현 시점에서 돈을 벌고 있다. 개발 발표의 혜택을 받으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금 웃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현 시점에서 아셔야 되는 게 65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그냥 평균 지가 변동률, 부동산이죠. 아파트가 올랐다, 막 이런 거예요. 어떤 아파트는 자, A란 아파트가 있고 B란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단순한 거야. 이 아파트는 막 올라 지금. 근데 A는 올라 아파트가. 근데 B 아파트는 왜 오르지 않지? 환장하는 거예요. 여기는 막 오르는데 조금 올라. 이게 뭐예요? 땅값이 A가 오른 거고 땅값이 B는 찔끔 오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부동산은 지어진 순간서부터 사람도 나이를 먹듯이 감가상각에 의해서 건물값은 깎인단 말이야. 근데 희한하게 올라버렸단 말이야. 왜? 땅값이 오른 거야. 그래서 65년에서 2017년도까지 이 지가 변동 위에 뭐 창고가 지어졌든 아파트가 지어졌든 상가가 지어졌든 결국은 값이 오르는 곳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감가상각에 의해서 지는 부동산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이겨내는 부동산. 그래서 이때 60년대 70년대 지가 상승률 봐요. 미친 듯이 올라버렸거든요. 이때 맛을 본 가문은 철저하게 야, 땅값 많이 오르는 곳을 가라. 이게 딱 이 가문의 기틀이 쓴 거야. 근데 내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런 소리를 안 했다고 한다면 평생 모르고 가는 거야. 평생 그냥 허상만, 껍데기만 보다. 진실은 뭐예요? 야, 개발하는 곳은 이렇게 엄청 올라버리는구나. 그래서 오르는 곳은 맨날 올라요. 그래서 변동률이 크다라고 하는 건 투자와 개발이 많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건 현 시점에서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구리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옛날의 용인이 아니다. 옛날의 세종이 아니고 옛날의 안양이 아니다. 옛날의 분당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서 아, 나는 부동산으로 반드시 된다. 이런 자신감을 무장을 하셔서 좋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시면서 마무리 잘하시고 또 새로운 시작도 잘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주의하면 좋은 점들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상무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소액으로도 가능한 부동산 투자 지역이 궁금하시다면 부동산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준비되어 있고요. 장소는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전화 예약이 필수니까요. 02-2128-3897번으로 전화 예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담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저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그 전망 좀 궁금해서요. 아, 전망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는데 어느 곳에 있는 아파트인지 아파트 명이랑 위치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바로 해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곳에 위치한 아파트일까요? 저 서울 이문동에 있는 이문 스카이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무님 네. 인사부터 한번 나눠보시죠.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목소리가 되게 젊으시네요. 아, 네. 엄청 젊으신데 이 부동산을 일찍 시작하시고 축하합니다. 아니, 그때 패닉바잉으로 약간 한 것 같아가지고. 아, 패닉바잉으로.
네네. 패닉바잉으로 뭐 하든 이렇게 하든 뭘 하든 저는 일단 시작을 했다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을 하니까 좋은 경험이든 안 좋은 경험이든 내가 빨리빨리 해봐야. 근데 시작조차 못하는 사람은 50년 동안 무소유야. 50년 동안 경험이 없어. 50년 동안 일만 해. 요거보단 일찍 시작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일단 시작 자체에서 제가 이제 나이를 여쭤보는 건 좀 실례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잘하셨다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게 진짜 하더라도 좀 잘하신 것 같은 게 이 동네가 옛날에 이문 휘경이 아니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매수했는데. 잘하셨어요.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네. 꼬고 막 생각하면 못해요. 단순하게 시작했냐 안 했냐. 이게 이제 좋은 건 이제 자이도 들어오고 그란데 라그란데 레미안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이가 온다는 거, 이 레미안이 들어온다는 건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시청자님? 있다는 거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삼성 들어온다, 막 GS 들어온다. 그러면 괜찮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좀 사업성은 검증이 됐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일단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자,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들어오는 시기가 2025년이잖아요. 네네. 1월에도 들어오고 연말에도 들어옵니다, 시청자님.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전에는 이제 없고 황무지였다가 다 밀어버리고 막 하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되니까 막 이제 바글바글 하잖아. 이제 2년 뒤에는, 그죠? 네네.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지금 이 당장 또한도 역시 물론 이 신축에다가 뭐 주상복합, 오피스텔, 아파트 뭐 장단점 특징이 있지만 어쨌든 평수가 작으면 작은 금액으로 가는 거고 평수가 크면 큰 금액을 드리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도 어쨌든 평수가 작은 평수 같은 경우는 5억도 안 들잖아요, 시청자님. 4억도 안 들기도 해요, 지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좀 작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시청자님.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은 모든 시장이 어려워요, 시청자님. 주택 자체가 걱정이 많잖아요. 막 출산율이 뭐 1인 가구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네네. 어떤 날은 뭐 1인 가구여서 오른다고 했다가 어떤 날은 뭐 1인 가구에서 떨어진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죠? 네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쨌든 이 동네에 바글바글 해진다는 건 저는 시청자님 부동산 지가 상승, 부동산 상승에서 저는 괜찮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 그리고 양옆으로 이 1군 브랜드들이 좀 들어오는 라인이다 보니까 지가 네네. 상승에 있어서는 좀 안정감이 있다. 물론 세대수가 다 많아요, 시청자님. 그죠? 네네. 그럼 세대수가 많다는 건 주로 거래가 자이랑 레미안에서 일어나겠죠? 네. 그러면 시청자님 부동산은 좀 약간 소외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근데 네네. 거래가 됐다는 건 상대적으로 시청자님의 부동산도 오를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네. 그래서 시청자님은 가운데 그냥 뭐 속된 표현 그냥 짱 박아놓고 네. 양쪽으로 값은 알아서 올려주니까 편안한 네. 부동산이다. 근데 근데 다만 이제 평수가 작다 보니까 마음을 네네. 급하게 드시면 병나요. 네.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주식이 한 주가 있다. 주식이 100주가 있다. 같은 주식이면 한 주가 많이 올라요? 100주가 많이 올라요? 100주요. 그죠? 네네. 근데 나는 한 주 사놓고 100주만큼 벌라 그래. 욕심이죠? 네네. 아파트도.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뭐 한 평이야. 그럼 아파트가 7평이야. 그러면 내 거 대비해서 아파트 넓은 평수 같은 경우는 7배 벌어야 정상 아니에요? 네. 그럼 내가 1,000만 원을 돈을 넣었어. 그러면 1,000만 원 돈 벌면 많이 번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7천만 원을 넣습니다.
그럼 7천만 원 벌었어. 요것도 많이 번 거죠. 네네. 근데 나는 1,000만 원 벌고 남이 7천만 원 벌었다고 내 건 못 벌었대. 이게 말이 돼요? 아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런 여지가 당장은 잠재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려운 만큼 상대적인 부분이지 나쁜 부동산은 아니라는 거죠, 시청자님. 아니 지금 거래가 너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시청자님, 나중에도 안 팔릴. 네. 다 안 돼. 그래요? 다 안 돼요. 지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 조정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지금 보면 뭐 작년 재작년에 뭐 37억에 거래가 됐는데 뭐 14억이 떨어져서 뭐 23억에 뭐 강남이 거래가 됐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네네. 이게 뭐 직거래든 이런 거래든 저런 거래든 법인이든 뭐든지 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작년에도 올해 초에도 얘기를 해드렸던 게 뭐냐. 이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시장이에요. 그러면 뭐돼도 우리는 요게 좀 풀릴 때까지는 내년 연말까지는 가야 되죠. 근데 자이랑 레미안이 개발할 예정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네네. 그러면 돈이 계속 들어가죠. 네네. 그러면 올라요, 안 올라? 올라요.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 돈이. 그래서 제가 뭐 제 얘기가 뭐 무조건 맞다라는 걸 떠나서 시청자님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끔 최대한 쉽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어쨌든 네네. 포인트는 안정감이 있다. 좋게 얘기하면 안정감이 있는 거고 나쁘게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상대적으로는 답답한 부동산이죠. 왜냐하면 자금 투자 자체가 1,000만 원 들어가서 500 벌면 뭐 50% 먹는 거 아니에요? 네네. 좋잖아. 네네. 근데 남은 7억 벌었다고 하니까 내가 좀 작아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런 순리에 맞춰서는 안정감이 있는 거고 괜찮다. 이렇게 좀 조언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 네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신 거 없어요. 없어요? 네네. 뭐 옆에 뭐 청량리는 뭐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호재가 있으니까 자이랑 네네. 레미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해하셨죠? 네, 이해됐어요. 근심은 이렇게 던져버리고 연말 즐기세요, 연말. 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고민해봐야 아무것도 해결 안 됩니다. 내년 연말이 되면 좀 풀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고 내가 지금 잘 산 게 맞나라는 고민이 드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 자체가 워낙 침체기다 보니까 거래량이 없어서 나중에도 매매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걱정하시기보다는 좋은 미래만 한번 펼쳐보자라는 점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 방송 보시면서 나도 한번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02-2128-3897번 늘 열어두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진구 현대프라임 아파트 실소유 겸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쯤에 개포동 재개발 단지 입주 예정이라서 현재 사는 이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전망이 좋다면 자녀에게 증여할 생각인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파트를 현재 거주하면서 좀 갖고 계신데 들어가시기 전에 새로운 곳으로 이걸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좋은 아파트인지 궁금하시다. 이렇게 연락이 왔네요. 네,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뭐 이거 이름에서부터 유니크한데 좋은데 구와 신이 좀 합쳐져 있는 현대 프라임 복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한글이면 한글, 영어면 영어 해야 되는 좀 짬뽕이 됐다. 그래서 딱 봐도 좀 80년대라기보다 좀 2000년대라기보단 중간에 껴있구나. 90년대 과도기에서 이렇게 짬뽕으로 지었구나. 그래서 얘가 97년에 지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과도기 속에서 현대프라임이 이제 천하명당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추억에 제가 어렸을 때 동서울터미널 테크노마트 해가지고 엄청 이슈가 됐었죠.
이제 그 옆에 현대 프라임이 영구 한강 조망권에서 이제 멋지게 들어가 있는 멋진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이 뭐 어디 입주 들어가시는 건 참 축하드린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자녀한테 주냐 마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일단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첫 번째 살 거야? 너 여기 살 거예요? 너 여기서 돈 벌 거예요? 뭐 이런 거 그냥 단순한 거예요. 일단 현대 프라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니까 용적률이 좀 그러다 보면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좀 재건축제기도 이게 좀 애매해서 리모델링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리모델링도 이게 뭔가 이게 애가 명당짜리고 참 터도 좋은데 불안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프라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특징이 와가지고 개발돼요.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재건축이면 재건축, 리모델링이면 리모델링 애매모호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뭔가 혁신적으로 바뀌기는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걸 자녀한테 준다. 그래도 현대 프라임이 이런 애매한 상황이어도 전세가가 받쳐주는 이유는 뭐냐면 주변에 인프라가 괜찮아서 그래요. 살기가 괜찮다. 물론 아니다라는 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영구 한강 조망권에 인프라가 거주하기에 좀 괜찮다 보니까 그래도 전세가는 좀 괜찮단 말이야. 근데 값이 이게 막 20평대서부터 막 60평대까지 평수도 막 커. 작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막 10억서부터 막 20억까지 막 어마어마한데 근데 이제 오래 계신 분들은 이거 언제 개발돼? 막 답답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녀한테 이걸 줬을 때 지금 고민을 어떻게 전가할 거냐 이거예요. 그냥 너 여기가 좋니? 그냥 살아라. 그 정말 이거 될 때까지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살 거예요. 그러면 주시라 이거야. 근데 이걸 빨리 내가 환금을 할 거다. 그러면 좀 애매한 부동산이 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금되는 지금 부동산을 좀 다른 것을 주시거나 그럼 물어보면 나오는 거야. 너 10년이고 20년이고 살 거니? 그럼 내가 프라임 줄게. 근데 저는 여기 안 살 거예요. 그러면 환금되는 걸 부동산을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부동산을 하나 주시더라도 뭐 청약도 한번 신경 쓰셔야 되고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자녀의 또 나이도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거주냐 환금이냐 요거에 맞춰서 기다 아니다 좀 조언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빠른 차익 환금을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곳으로 갈아타시거나 조금 더 메리트 있는 걸 좀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좀 조언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뭐 구위가 달라지고 뭐 복합단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영향은 받고 있는데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에 있어서의 좀 불분명성 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강이 딱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뷰 아파트 듣기만 해도 좋은 아파트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자녀분의 선택에 따라서 상담의 방향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참고하셔서 자녀분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조금 더 추가적인 상담까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2-2128-3897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열어두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의왕시 인덕원의 푸르지오 엘 센트로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인덕원역에 GTX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인덕원역에 위치한 아파트, 이 GTX의 호재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 안양. 제가 좀 전에 안양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안양이 좋다. 그러면 이제 의왕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봐죠. 안양은 모르겠고 나 인덕원 있으니까 인덕원은 어때요? 안양이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인덕원은 어떠냐고 의왕은 어떠냐고. 그래서 안양이 좀 좋아지는 부분이어서 의왕도 그 혜택을 받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인덕원의 좌측이냐, 인덕원의 우측이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덕원 푸르지오는 요 의왕 라인인데 요 라인에서 매력은 뭐냐? 그래서 뭐 평촌, 번개, 뭐 요 지역은 뭐 리모델링 호재로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평촌, 번개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제 과천입니다. 뭐 과천은 이제 모두에 뭐 과천 나쁘다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여기에 뭐 리모델링 막 들어가고 막 난리 나고 막 그리고 인덕원에 뭐 GTX랑 뭐 월판선이랑 뭐 인동선이랑 막 이 철도 호재가 인덕원이 지금 막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글바글해도 단수가 부동산 다 단수가 있어요. 바둑도 급이 있듯이 단수가 있는 사람은 막 그냥 단수가 있다. 되게 단순해. 어찌 보면 이런 분들이 고수란 말이야. 단수가 낮은 사람이 복잡해. 복잡하다는 게 뭐야? 내가 막 고백을 했어.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 이 얘기를 듣고 난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아니면 난 사랑하지 않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이 답답한 소리라는 거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도 이제 전반적으로 인덕원이 많이 올랐다가 주변이 좀 빠진 정황은 없잖아 있지만 어쨌든 지금 과천이 잘 되고 있다. 바로 옆에 일자리가 지금 바글바글 생기잖아. 지금 사람도 없다. 인구가 줄어든다. 그럼 절대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늘리는 일자리가 많아지는 곳을 절대 사수해야 되거든. 근데 이걸 잘못 비판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출산율이 낮으니까 누가 집 사요? 그래도 집은 있어야죠, 여러분. 그러면 남들이 안 사면 내가 사버립니다. 그게 사람 심리야.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바글바글 늘어나는 바로 윗동네가 요 역 하나로 인덕원역이다 보니까 인덕원역 주변에 요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 또 요거 해제해가지고 또 아파트 짓는다고 했었고 광양고등학교 뒤쪽에 있는 산 싹 다 밀어다가 여기에 또 아파트 짓는다고 했었고 안양 종합운동장 갈 일도 없었고 그냥 사이드에 빠져서 이게 진짜 운동장인지 의심조차 됐던 그런 동네인데 동서남북 주변으로 막 지금 싹 다 개발하잖아요. 근데 이 근간이 뭐냐? 일자리가 생깁니다. 교통이 좋아집니다. 그럼 말할 게 뭐 또 있어? 그래서 요 밑으로는 기존에 있는 원도심도 어떤 동네는 막 50년이 지나도 막 개발조차 안 되는 동네가 있지만 그래도 안양은 이 리모델링, 뭐 재건축 같은 건 바람이 불어가지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진행을 하잖아요. 어떤 동네는 50년 동안 생각만 해. 서산이나 당진 같은 곳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서상 당진 같은 곳은 이런 개발 계획만 50년 동안 가지고 있다. 50년 동안 뭐 하고 있어요? 50년 동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50년 동안 고민한 사람의 얼굴이 밝겠어요? 죽상이겠어요? 죽상이야 50년 고민했으니까. 그래서 사람 만날 때 밝은 사람을 좀 많이 만나라고 하는 게 좋은 게 있어. 그래서 어쨌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제가 조언은 북쪽으로 일이 바글바글 하면서 과천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있고 지금 왼쪽도 아파트 아래도 아파트 이렇게 이 호재에 있어서 중심역이 어디예요? 인덕원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삼성이든 삼호든 괜찮다고 얘기를 해드렸고 어쨌든 푸르지오 또 엘센트로 같은 경우는 교통까지 좋고 호재도 좋고 더불어서 신축이야. 그러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괜찮단 말이야. 지금 부침이 있다. 지금 다 부침이 있어요. 부침 없는 부동산이 어디 있어요? 이때도 내가 내 부동산은 안 올라 내 부동산만 올랐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나 혼자만의 요행을 바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를. 지금 다 떨어졌는데 강남도 떨어졌는데 송파도 떨어졌는데 어떻게 내 거만 올라? 이게 욕심이잖아. 요행을 바라니까 얼굴에 그늘이 지는 거예요. 그럼 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회를 찾자.
그 미래가 밝은 곳은 어디냐? 그래서 제가 인덕원을 강조를 많이 해드린 게 이 주변은 지금 전부 다 바뀌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월판선도 되고 뭐 GTX도 되고 과천 문제없이 일자리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부동산에 좀 기운이 떨어진다. 어딜 가요? 과천을 한번 가봐요. 여기 일자리 지금 바글바글 늘어나는데 여기 한번 가봐. 막 택지 개발해가지고 막 모양 네모 반듯하게 산 밀어, 농토 돋아, 창고 없애버려, 돼지, 소, 가축 다 빼. 어쨌든 포인트는 인덕원 주변은 미래 가치가 저는 괜찮다 얘기를 드릴 테니까 푸르지오는 크게 걱정 저는 안 하셔도 좀 되지 않을까. 왜 뒤쪽 지금 청계마을도 지금 청계가 이게 뭐지? 이게 됐잖아. 청계마을 이제 아파트 들어갔잖아.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인덕원 푸르지오는 미래 전망이 나쁘지 않고 밝으니까 지금 시기는 이겨내시고 뭘 변화를 주고 싶다면 내년 연말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상담처럼 인덕원역 바로 앞에 GTX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혹시라도 이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년쯤으로 한번 미뤄보자라는 점까지 추가적으로 조언해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시 상록구의 푸르지오 7차 아파트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옆에 안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안산시 이쪽의 아파트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산 가겠습니다. 안산. 그래서 안산하면 안산 얘기하면 옛날서부터 부동산 안사 그랬거든. 안산 옛날에 안사 그랬어. 근데 이제는 사야. 변화가 된다. 그래서 옛날의 안산이 아니다. 옛날의 구리가 아니듯이 안산도 옛날의 안산이 아닙니다. 뭐냐? 아까 이제 인덕원도 옛날 인덕원 생각하면 아이고 막 인덕원 이랬거든. 안산도 아이고 거길 왜 사 이래. 근데 뭔가 변화의 바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변화의 바람이 뭔가 훈풍이 불 때 가줘야 되거든요. 바람도 없을 때 갈 때는 좀 약간 나오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 헛바람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언은 여기 안산 푸르지오 요 라인 자체가 이런 뭐 시아오 더불어서 요 주변에 이제 첫 라인 자체가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눈 뜨면 이제 너무 좋은 거야. 뷰 조망권 한강 조망이 됐든 동해바다 물론 두세 달 살면 지겹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물가 이런 좋은 조망 이런 자연과 어우러진 부분에서 이 자연을 내 앞마당이 물가다.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7차는 기본적으로 좀 괜찮으시고 이제 건너편에 이제 송산 그린시티가 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죠. 빨리 국제 테마파크를 하든 뭘 하든 SK로 빨리빨리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답답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유치가 더 구체화가 더 되고 속도가 더 빨라지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좀 약간 이제 늘어져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좀 약간 답답함은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이 기본적으로 자원 자체가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 동네가 자연 친화적이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있죠. 이름도 좀 이쁘게 막 지어놨어요. 멋지게 보면 막 반달섬 있고 막 거북이 있고. 그래서 안산 요 시와 요 라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부동산을 이렇게 반달로 만들어 놨잖아. 그래서 반달섬에 뭐 마리나, 뭐 오피스텔 이런 거 하신 분이 계시고 옆에 보면 또 이름도 또 이쁘게 지어놨어요. 꼬부기. 꼬부기가 이렇게 있구나. 꼬북섬이구나.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오션 여기 웨이브 파크 해가지고 서핑 또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뭐 한 두어 번 갔는데 시설은 뭐 깔끔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끼고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개발. 그래서 이 동네가 시와 반월 옛날서부터 생긴 곳에서 이제 오래된 그런 역사 있는 동네인데 송산 그랜시티와 맞물려서 기존에 있는 구도심 안산과 맞물려서 새롭게 지금 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KTX 초지라든가 송산 그린시티, 테마파크, 개발 등등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메리트가 뭐가 있냐? 이제 보면 이제 신안산선이거든요. 그냥 얘기만 들어도 이제 신나는 거야. 신안산선 보면 여기 뭐라 써 있어요?
여의도구나. 여의도 엘리트 머리 좋은 사람 많은 동네인데 유학 갔다 온 사람 많은 동네인데 영어 잘 쓰는 사람 많은 동네인데 그래서 여의도랑 직통이라고. 그럼 직통이면 좋아야 안 좋아? 지금 어쨌든 전반적으로 아파트가 시장이 어려우니까 부침이 있어도 어쨌든 뒤쪽으로 물이 있다. 바로 이제 앞에는 여의도로 가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해 내년 부침 이제 뭐 강남도 서울도 뭐 다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뭐 빠르면 내년 연말 늦어도 후년 상반기에는 좋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안산턴이 순리대로 어쨌든 개통하고 물론 이 철도 개통이 빨라지긴 어려워. 늘어지면 늘어졌지.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앞으로는 여기 생기고 뒤쪽으로는 풍부한 이런 자원, 억지로 만들 수가 없는 자원, 그리고 좋은 풍경 모든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인프라와 좀 작은 도시개발 또한도 역시 착착착 한양대 요 에리카 라인으로 아니 한양대 좋은 대학교잖아요. 에리카 요 캠퍼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라 써놨어요?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 첨단 산단 요걸 이제 딱 해놨잖아요. 그럼 여기에 뭔가 파랑색이니까 요 일자리 만드는구나. 요 밑에도 보면 부지가 이제 작은 건 아닌데 여기도 개발하네. 그러면 그걸 다 우리 시청자님이 역도 생겼겠다. 얘네 다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뭐 옮기실 거면 뭐 당장 잘 팔아서 옮기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값을 받고 파시려면 그 시기가 내년 연말에서 내년 후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조언드리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전에 상담도 또 인덕원 역을 중심으로 GTX의 호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쪽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안산선 호재로 여의도까지 또 직통이 된다는 호재를 갖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더라도 그 시점 자체를 내년 후반으로 한번 미뤄보자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런 내용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2-2128-3897번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나도 상담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동탄 2 신도시의 동탄역 시범 운암 퍼스트빌 아파트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가격이 반등하는 것 같은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2023년도에 좀 가격이 주춤하다가 이제 조금 반등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되나 이렇게 궁금하셔서 연락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어마어마한 동네죠. 자, 어쨌든 여기 이제 동탄역이 있습니다. 그냥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이 시골 라인에 어느새 동탄 막 일기 신도시가 막 생겨버리고 그래서 막 기대감을 가지고 막 동탄 일기 신도시가 생겼는데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냥 막 미분양 막 박살나고 막 어려움이 생기고 김포 미분양, 평택 미분양, 광교 미분양, 판교 미분양, 동탄 미분양 그냥 싹 다 미분양이었어요.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계속 미분양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순간 경기를 이제 규제를 완화를 하고 경기가 회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막 저금리와 맞물려서 정부가 여기 개발했는데 여기 있는 땅 못 팔아먹으면 우리 정부가 큰 손실이지 않겠니? 그래서 이런 혜택과 지원과 개발과 이런 걸 많이 하자 해서 1기 신도시의 아픔을 2기 신도시 더 멋지게 해. 해가지고 경기와 맞물려서 분양이 또 잘 됐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그때 그 시절에 뭐 판교, 광교, 동탄, 평택 막 짓던 그 시기에 어쨌든 그때 잘 지키신 분들이 잘 됐고 특히 이제 아파트 하신 분들 막 두세 배 오르신 분 계시고 여기 이제 땅 있으신 분들은 막 건물 막 한 달에 월세 막 500, 1000, 막 5000 나오고 어쨌든 포인트는 시청자님 부동산은 그 동탄에서도 사이드가 아니라 중심 바로 옆에 있다. 그래서 뭐 20평대가 뭐 8억이어야 된다, 9억이어야 된다, 10억이어야 된다. 아주 그냥 감론을박 난리야 난리.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GTX-A에 대한 호재가 2024년 상반기에 혜택을 받다 보니까 8억에 살 사람이 나오면 8억인 거고 10억에 살 사람이 나오면 10억인 거고 왜? 거래가 돼야 그 가격이 적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GTX를 되게 크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10억도 사실 거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님은 지키시면 손해볼 일은 없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겠고 더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지금 이 시기 때 팔아서 서울로 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래서 직장, 직주 근접과 뭐 교육 그리고 뭐 자녀분들을 다 출가시키셨는지 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따라 뭐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손해볼 것은 없는 부동산이고 더불어서 확실한 호재가 있는 만큼 이걸 가지고서 팔아서 북진 정책을 필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조언 드릴 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방향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서울로도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동산이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상담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02-2128-3897번 늘 열어두겠습니다. 상무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는 세미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소액으로도 가능한 부동산 투자 지역 반드시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준비되어 있고요.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02-2128-3897번으로 예약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현훈 상무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셨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2-2128-3897번, 서울전화 02-2128-3897번으로 전화상담, 문자상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한데요.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셨으면 좋겠고 유튜브 채널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때마다 댓글로 소통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올려주시면 이런 내용들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